우리 은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나선 은하입니다. 이것은 빛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도달하는데 약 10만 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적게는 약 1000억 개에서 많게는 4000억 개의 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많은 별들 각각은 자신만의 특성을 갖고 있고 독특한 행성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별이라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고 이것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여러 개의 나선 팔을 갖고 있으며 이 팔들에는 별과 가스 그리고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오리온팔이라는 비교적 작은 나선 팔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축으로 초속 약 220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7,000광년 떨어져 있는데 이는 은하의 바깥쪽에 해당합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오래된 별들은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억 년 후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여 합쳐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러한 합병은 두 은하의 모양과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은하수와 은하계는 모두 우리 은하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은하수를 헤라 여신이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젖을 빨고 있는 낯선 아기 헤라클레스를 발견했을 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라는 아기를 밀쳐냈고 분출하는 젖이 하늘에 뿌려졌습니다.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은하계라는 단어는 우위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들이 망원경을 통해 은하수를 볼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은하수는 미지의 존재였습니다. 1609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은하수의 안개빛을 관찰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은하수가 무수히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별들은 너무 멀고 희미해서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1785년 독일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천왕성을 발견함으로써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망원경으로 관측된 최초의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셜은 은하수를 비롯한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허셜은 망원경으로 600개 이상의 다른 위치를 관찰하며 각 지역에서 보이는 모든 별을 세고 각 별의 상대적인 밝기를 추정했습니다. 허셜은 희미한 별이 밝은 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바탕으로 은하수는 거대한 맷돌이나 원반처럼 납작한 모양을 가진 광대한 별들의 체계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특히 원반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별의 수가 많아지고 별빛이 모여 빛나는 띠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허셜의 지도는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허셜의 연구를 바탕으로 19세기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가 거대한 원반 모양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 안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초기 모습을 믿지 못하였고 태양계가 은하수 중심 근처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별까지의 실제 거리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은하계 그림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은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깊은 우주에서 거리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으며 그 발견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헨리에타 레빗은 전자기기가 없던 시대에 하버드 대학 천문대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가변성 별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레빗은 각 셰페이드가 규칙적인 주기로 빛을 내며 그 주기의 길이가 별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 천문학자들은 셰페이드 변수의 맥동 시간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별의 실제 밝기를 계산한 다음 이를 하늘에서 보이는 밝기와 비교하여 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 천문학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었던 로스앤젤레스 인근 윌슨산 꼭대기에 있는 60인치 반사경의 도움으로 빠르게 활용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망원경의 성능에 힘입어 범죄 기사에서 전문 천문학자로 변신한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우 샤플리는 은하계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샤플리는 이 거대한 망원경으로
구상성단, 즉 뚜렷한 구형을 가진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을 관찰했습니다. 각 구상성단에는 수십만 개 또는 수백만 개의 별이 벌떼처럼 서로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샤플리는 이 성단이 은하수의 중력 중심을 돌아야 한다고 믿었고, 세페이드 변수를 사용하여 성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모든 성단이 모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지점을 알아냈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은하의 실제 중심은 궁수자리 방향으로 우리로부터 수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세기 전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태양계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대신 태양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샤플리가 태양계를 은하수 중심에서 밀어낼 차례였습니다. 샤플리의 발견으로 우리는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 은하의 교회로 밀려났습니다. 당시 샤플리는 이 광대한 우리 은하는 훨씬 더 거대한 우주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는 하늘에 흩어져 있던 희미한 물체들이 망원경의 발전으로 점차 선명해지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620년대 초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윌슨산에 새로 건설된 100인치 망원경을 사용하여 밤하늘을 관찰했습니다. 허블은 신비한 안드로메다 은하를 확대했고, 그곳에서 그는 맥동하는 별인 세페이드 변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변수를 통해 허블은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주에 대한 이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수많은 은하들로 가득 차 있고, 우주 안의 수많은 은하계는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가 태양계의 중심으로부터 약 3분의 2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커다란 원단 모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에는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은하 내부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았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먼지였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도 우리 은하가 하늘 전체에 걸쳐 균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어떤 곳은 어두운 균열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간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과 얽혀 있어 우리 은하의 많은 부분을 시야에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단서를 최초로 추적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모건입니다. 1951년 모건은 시카고 북서쪽에 있는 예리케스 천문대에서 청색 초거성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건은 페르세우스 별자리 방향을 바라보다가 이 별자리에서 수많은 거대한 별들이 모두 5,000광년에서 8,000광년 사이에 거의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건은 이중 성단과 거대한 별들이 마치 우리 은하의 구조를 표시하듯 우주를 가로지르는 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 은하의 거대한 나선 팔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팔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페르세우스 자리와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은하 중심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또 다른 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가 홍수자리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구조물인 오리온팔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리온자리 팔 아래로 하늘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화려한 별이 형성되는 지역인 오리온자리의 대성운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수천 개의 새로운 별이 우리 눈앞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은하수를 가리는 먼지를 뚫고 볼 수 있는 전파망원경과 적외선 위성의 도움으로 천문학자들은 이제 은하수를 깊숙이 들여다보며 은하수의 구조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더 많은 팔을 발견했고, 우리 은하가 단순한 나선 은하가 아니라 막대 나선 은하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태양계로부터 약 400광년 떨어진 곳에는 찬란한 별들의 성단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보는 것은 400년 전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처음 관측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의 경계 너머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시간 여행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실제로 250만 년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백만 년 전은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발을 디디기 훨씬 전입니다. 매우 강력한 망원경으로 우주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수천만 또는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수많은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시거리의 극한까지 나아가면서 무려 1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은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빅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에 90%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너무 멀고 초기에는 은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관측할 수 있는 은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별이나 은하가 아니라 빅뱅 이후 우주를 가득 채운 뜨거운 가스에 빛나는 안개에서 나왔던 시대로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랑크 위성이 우리를 데려간 곳이며 빅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영원을 마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구에서는 시간이 만물의 성장과 쇠퇴를 가져오는 반면 하늘 위의 별들은 영원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우주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언가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성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자 곧 영원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력 때문에 별들은 모두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영원하다면 왜 별들은 이미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1920년대까지 불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인슈타인 덕분에 새로운 중력 이론이 등장했고 천문학자들은 별들이 은하로 묶이고 은하가 우주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영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끝없는 시간 동안 중력은 모든 은하를 하나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우주 전체에 걸친 중력의 영향을 정확히 상쇄하는 방법으로 방정식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곧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29년 다른 천문학자들의 초기 연구에 이어 에드윈 허블은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블이 본 것은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빨리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블의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우주 자체가 팽창하면서 은하를 함께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들 사이의 큰 공백에서 공간의 팽창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은하들이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들은 한때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별이나 은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뜨거운 물질의 연속적인 불꽃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우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주가 너무 팽창하여 이 초기의 빛이 적외선을 지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범위로 적색 편이되어 결국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나사는 우주 배경 탐사선인 COBE, Cosmic Background Explorer를 발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는 단순히 우주 배경을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비가 전체 우주의 배경을 매핑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고대 우주 속의 빅뱅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코비 이미지에서 우주의 배경은 얼룩덜룩하게 보이며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미미하지만 코비가 우주에서 대규모 구조에 대한 최초의 힌트를 발견했고 우주의 배경이 훨씬 더 먼 과거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룩이 우주가 불과 몇 분의 1초밖에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순간적인 에너지 변동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이 작은 변동이 거대한 크기로 확대되어 결국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코비는 빅뱅을 들여다보는 창으로서 우주 배경의 힘을 밝혀냈습니다.